엄마, 제발 그만해요. 여러분도 방금 들으신 이 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도시락 준비, 아이 깨우기, 아침 잔소리. 그리고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간식 챙기기와 공부 독촉. 우리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혹시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씩 속으로 중얼거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중국에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철학자의 이름은 장자였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한 한 엄마가 있었어요. 김은정 씨 45세. 고3 아들을 둔 평범한 학부모였죠. 그런데 이 엄마가 장자의 철학을 만나고 나서 아이는 변했고 가정은 평화로워졌고 무엇보다 수능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부터 10회에 걸쳐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김은정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모정의 덫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 새벽 5시. 김은정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죠. 오늘은 뭘 해줄까? 냉장고를 열어보며 고민해요. 어제 아들 민준이가 엄마 도시락 맛없어라고 툴툴거렸거든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새벽부터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고3 수험생 도시락, 집중력 높이는 음식. 검색창에 이런 키워드들을 입력하면서 말이죠. 6시 30분이 되자 은정 씨는 민준이 방으로 향합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벌써 6시 반이야.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민준아, 늦었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5분만요. 침대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 은정 씨의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요. 5분이 어디 있어? 벌써 몇 번째 5분이야? 엄마가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있는 거 알아? 결국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해요. 알았다니까요. 일어날게요. 은정 씨는 문 앞에서 한숨을 내쉽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 걸까요? 식탁에 앉은 민준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폰 치우고 먹어. 소화 안 돼. 엄마 뉴스 보는 거예요. 시사상식도 쌓아야 하잖아요. 은정 씨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해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엄마 진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요? 8시 10분이에요. 늦겠어요. 민준이가 서둘러 가방을 메고 나가려 하자 은정 씨는 재빨리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이거 가져가고 점심때 꼭 먹어. 엄마가 새벽부터. 네, 알겠어요. 민준이는 은정 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은정 씨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오후 3시. 은정 씨는 민준이가 다닐 학원을 찾아보고 있어요. 어제 받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니까 국어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학원은 어떨까? 여기는 국어 전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후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봅니다. 카페에서는 다른 엄마들의 성공 사례들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아이 이 학원 다니고 나서 2등급 올랐어요. 선생님이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은정 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여보세요, 학원이죠? 고3 아이 국어 수업 문의드리려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은정 씨는 또 다른 학원에 전화를 겁니다. 비교해보고 싶거든요. 그때 민준이에게서 카톡이 와요. 엄마, 오늘 늦어요. 친구들이랑 스터디해요. 은정 씨는 재빨리 답장을 보냅니다. 어디서? 몇 시까지? 저녁은? 하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아요. 이 녀석이 엄마가 걱정된다는 생각은 안 하나? 밤 11시.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서 와.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김밥이요. 은정 씨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김밥? 그걸로 배가 차?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은정 씨가 불러 세웁니다.
잠깐 민준아. 엄마가 할 말 있어. 민준이는 또 뭐지? 하는 표정으로 은정 씨를 바라봅니다. 국어 성적 말인데. 엄마가 학원 알아봤어. 여기 보면. 은정 씨는 오늘 하루 종일 조사한 학원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 학원은 소수정예고 이 선생님은 20년 경력이시고 여기는 내신도 같이 봐주고. 민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엄마. 이 학원은 좀 비싸긴 한데 후기를 보니까 정말 좋더라. 한 달에 50만 원인데 우리 민준이 성적 올리는 거라면.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은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혀요. 그만하라고? 엄마가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다 정해주시고 간섭하시고. 저도 제 생각이 있다고요. 엄마가 언제 간섭했어? 이게 간섭이야? 우리 민준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민준이는 깊게 한숨을 쉽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너 뭘 원하는데? 그냥 좀 믿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 그래서 성적이 이 모양인 거야? 순간 민준이의 눈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 저 그냥 잘게요. 은정 씨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날 밤 은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일까?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아이 깨우고 학원 알아보고 저녁 챙기고. 이 모든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왜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은정 씨는 핸드폰을 들고 맘카페를 들어가 봅니다. 고3 엄마들 모여요. 우리 아이 성적 고민.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엄마들의 글이 가득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선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주면 독이 된다고.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은정 씨는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걸까요? 성적은 떨어지고 입시는 코앞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어느새 새벽이 밝았어요. 은정 씨는 다시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싸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였어요.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요. 은정아,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식에게 해주는 게 어떻게 나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걸까요? 은정 씨의 긴 하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텐데요. 과연 은정 씨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정 씨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장자철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은정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지만 정작 아이는 고마워하지 않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부모들의 진짜 고민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 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1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육아 고민도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